안녕하세요. 세계 1위 금융기관 JP모건. 이 JP모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이지 전속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 고백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이제 암호화폐 ETF 담보대출까지 제공하겠다고 나섰죠. 정말 숨가쁜데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JP모건의 이런 움직임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 뽑아드릴게요. 네, 이게 JP모건이 그냥 뭐 시장에 참여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탐욕의 레버리지다.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비슷하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서는 아주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 복잡한 상황을 좀 명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고객들한테 블랙록 비트코인 ETF, IBIT 같은 거 담보로 대출해주겠다. 이거 정말 파격적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탐욕의 레버리지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그 2008년이랑 비교하니까 갑자기 좀 심각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지금 JP모건의 움직임은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라 나중엔 뭐 이더리움 ETF나 스테이킹된 자산, 그러니까 예치된 암호화폐까지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담보로 잡은 걸 또 담보로 쓰는 그런 재담보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기본 원리는 비슷한데 담보 자산만 바뀐 셈이에요. 부동산에서 암호화폐로요. 물론 이게 암호화폐가 이제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도한 레버리지는 항상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심지어 한 분석에서는 2026년쯤 되면 이 레버리지 때문에 크게 대가를 치르는 전통 금융기관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까지 하더라고요. 근데요, 시장을 보면 좀 이상해요. 직원들은 계속 비트코인을 사는 것 같거든요. 지난 18개월간 거래소에서 뭐 100만 개 이상 줄었다는 자료도 있고요. 근데 왜 알트코인 시장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돈은 풀렸다는데 말이죠. 그리고 자료에 나온 그 유튜브 조회수랑 도지코인 가격 움직임, 이게 개인 투자 심리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유동성 자체는 늘었는데 그 돈이 대부분 MMF,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 같은 되게 안전한 곳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뭐 금리나 관세 문제 같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크니까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는 알트코인까지는 돈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기관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보는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유튜브 조회수 감소나 뭐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 가격 부진, 이게 딱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고 시장이 좀 지루하다 이런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요즘 좀 이런 지루함 느끼고 계신가요? 그럼 알트코인은 이제 끝난 건가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보내주신 자료 보면 JP모건도 담보대출 대상을 그냥 비트코인 ETF가 아니라 암호화폐 ETF로 넓힐 거다 이렇게 보고,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같은 좀 우량 알트코인의 중요성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그 RWA, 실물자산 토큰화, 젠타리 캐피털 사례 같은 거나 코인베이스가 만든 레이어2 파생 토큰처럼 실제 쓰임새가 있는 코인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RWA가 정확히 뭔가요? 잠깐만 짚어주시죠. 네, RWA는 Real World Asset, 그러니까 실물 자산의 약자인데요. 뭐 부동산, 미술품, 채권 같은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든 걸 말해요. 바로 그 쓰임새, 실제 유용성, 이게 앞으로 알트코인 가치를 결정할 핵심이라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사는 이유도 단순히 뭐 부를 저장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뭔가 실제로 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디파이나 RWA 같은 금융활동이죠. RWA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이유 중 하나도 전통 금융보다 훨씬 쉽고 싸게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뭐 정치권에서도 국가 암호화폐 비축 자산에 알트코인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런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요한 건 투자 철학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 조지 소로스의 내가 부자인 이유는 틀렸을 때를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랑 또 알리바바 마윈의 성공하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보인다는 말이 같이 나온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약간 상반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쓰임새와 더불어서 믿음이 중요해지는 거죠. 소로스 말처럼 지금 시장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마윈 말처럼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신, 믿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그냥 뭐 운이 아니라 그 공포와 탐욕 같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훈련,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느끼시는 그 지루함 있잖아요. 그게 역설적으로 지금 훌륭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시험받는 시기인 거죠. 아, 네. 정리를 좀 해보면 JP모건의 이런 본격적인 진입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기대감, 이걸 주면서 동시에 2008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레버리지 리스크도 같이 가져오고 있다는 거네요. 시장은 당분간 기관 중심의 비트코인이랑 좀 소외된 알트코인, 이렇게 나뉠 수 있지만 실제 쓰임새를 증명하는 알트코인의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분석이고요. 결국 중요한 건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막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과 자기 확신, 이게 관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레버리지 리스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고 앞에서요. 어떻게 이 잠재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앞으로의 성공 투자에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